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의 자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1000만 톤도 아닌 1500만 톤도 아닌 그 이상의 대략 1700만 톤 정도의 규모를 사람과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전쟁, 이와 같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항시적으로 이 땅에 안정적인 곡물,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식량 시장은 ABCD에 의해서 점거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A는 스테니얼 미들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중부에 있는 어마어마한 곡물 회사죠. B는 번기, 프랑스 자본으로 축된 그런 곡물 회사고, C는 카길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유명한 회사 카길. 이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 회사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다음에 D는 드래프트라고 해서 카길은 좀 옮지만 그래도 이 회사 또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ABCD는요, 곡물을 생산 공급하는 측면이 아니라 특히나 카길 같은 회사는 선박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공위성까지도 띄워서 농업의 작황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빈틈없는 오차를 보여주며 해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정확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생산량도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미국 농업부조차도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만큼 막강한 조직력과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ABCD라고 하는 대한 곡물 회사가 메이저 마켓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그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틈새 시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미국에는 CGB라고 하는 회사와 CHS라는 회사가 있어요. CHS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농협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GB는 Consolidated Grain and Barge라고 해서 중부 지역의 곡물의 수송, 운송 및 해안까지 수출을 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을 합니다. 특히나 CGB 안에는 일본의 자본이 상당 부분 일본 회사 소유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전쟁 물자를 대느라고 기지개를 펴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막대한 전쟁 물자, 먹거리, 또 전자제품, 산업제품, 공업제품 발전시켜가면서 제2의 도약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명한 일본 사람들이 빼놓지 않았던 것이 미국 땅에 그들만의 농토를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지진이나 화산으로 인해서 자연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일본 본토를 위해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만한 곡물, 식량을 확보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망을 이미 완성시켜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곡물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는데, 제가 이 곡물 시장을 둘러보니 현장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정보기관도 현장에 가지 않는 사람은 그 해답을 얻어낼 수가 없듯이 외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펜대도 들기고 데스크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면요, 외교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업도 제가 농업인이 돼서 미국 농업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자, 우리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CJ, 지금은 동원산업부 같지만 해표식용, 이렇게 콩기름을 많이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림처럼 닭고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곡물을 우리가 사올 때 주로 메이저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딩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들이 공급해주는 데 의존하게 되는데, 이 4대 메이저 ABCD 회사들은요, 농경이나 서울에 그들의 브랜치 오피스를 다 두고 있어요. 해서 한국에서 우리 필요한 업자들이 미국 가서 찾기 전에 거기서 그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A사가 우리 얼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 달에는 자, A사, ADM 당신네들이 해. 그 다음 달에 올 때는 B사, 번기가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카길이 하고, 그 다음번에는 드래프트가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편갈라서 돌아가면서 아주 테이블에서 턴테이블 해가면서 편안하게들 영업을 하죠. 대신에 그와 같은 편의성을
추구하고 제날에 적시에 공급되는 것을 희망하는 한국의 이 안락한 회사들은 미국이나 남미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한 곡물들을 사오지 않는다는 거죠. 꼭 이렇게 제3자 메이저 회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운송비에서 원가에서 떼이고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곡물도 비싸게 사고, 더더군다나 현장에서 물건에 대한 정확한 품질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순서대로 선납선출하듯이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옥수수를 가져온다 했을 때 미국의 그 옥수수가 오래 간 건지 아니면 2년 전에 3년 전에 수확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실어줘도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싣고 오는 거죠. 와서 보면 특히나 짐승들을 먹이는 사료를 쓸 때 우리가 콤프로스트 잘 아시죠? 그같이 그 콤프로스트 타입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옥수수를 만들 때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형성이 안 된다고. 왜? 옥수수가 깨져서 있으니까 그 옥수수가 원형 보존을 하지 않고 이제 다 수분도 많이 날아가고 또 건조한 상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또 깨어지고 또 그 깨진 옥수수 알갱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완성 형태가 잘 안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비싼 돈 내고 비싸게 사와서 결국에 좋은 물건도 못 받아온다 그러면 이것처럼 한심한 일 어디가 있겠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카고에 한국의 회사가 이런 곡물을 한번 핸들링 해본다고 나가 있었습니다. 그레인 컴퍼니라고 나가 있다가 2년도 채 안 돼서 문 닫고 야반도주 했다고 하죠. 총 실적을 봤더니 이 파나맥스급 하나가 제가 6만 톤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6만 톤도 채우지 못한 한 2만 톤 정도 아마 사왔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인들의 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나가면은 전부 다 자기가 무슨 귀족이 된 줄 알아요. 골프 치러 다니고 보아처럼 의류 사서 입고 좋아요. 능력 있으면 뭐 입기도 하고 쓸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지역에 가서 그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그 일이 우선이 돼야 되죠. 곡물 회사라고 갔던 이 사람들도 민간회사, 농협 이런 몇몇 개가 컨소시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자기들이 주말이면 골프 치는 우리 외교부 직원이나 국정원 직원들로 착각한 것 같아. 미국의 농촌을 다녀보면요,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 그 농부 아저씨들 만나서 함부로 교만하게 까불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이요, 뉴욕 월가에 있는 몇십만 불, 몇백만 불짜리 그 월가의 전문 매니저들보다도요 현금 자산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뭐 피크업 트럭 하나 타고 다니니까 그냥 시골 아저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사모님 다 캐딜락 타신다고. 가족들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경제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미국 중부의 농업인들을 쉽게 대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당시 MB 시절에 나갔던 우리 시카고의 코리아 그레인 컴퍼니는 아마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뿌리도 내려보지 못한 채 중간에 접고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끝을 맞이했죠.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작금의 이 곡물이 부족했던 사태를 보면서도요 별로 긴장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작년 연말에 나왔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진핑 주석이 전체 경제회의에서 했던 얘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양식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파두로 던지더라고요. 이미 중국의 저 대륙의 지휘부들은 식량이나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국가의 근본입니다. 여러 가지 현대화된 농업 시설도 많지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곡인 쌀, 그 다음에 밀, 옥수수, 대두, 이와 같은 곡물들입니다. 이러한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어떻게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과거 통일별을 생산할 수 있게끔 헌신적인 노력했던 우리 중앙정보부 시절에 우리 전설의 공작관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곧 머지않은 날에 곡물로 인한 어려움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지혜를 정부와 함께 또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미국 현장에서 농업에 대한 그런 생생한 경험담을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